안녕하세요. 박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됐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종말론적 신비주의자 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는 아주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하고 출발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황금을 막 발견하고 항해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막 팔고 말이죠. 이런 이제 좀 처음에 그 신앙인에서 완전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정복자, 착취자로 변모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콜럼버스를 한번 그 콜럼버스 개인의 어떤 심층, 마음속과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의 심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웅일까 악당일까? 콜럼버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 구조를 해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콜럼버스의 다른 모습을 엿보면서 당대 유럽인들의 심정까지 내다본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 주경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가르치시는데, 깊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콜럼버스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차는 일부가 콜럼버스와 그 시대, 콜럼버스와 근대사, 콜럼버스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포르투갈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스페인 시대죠. 결국은 이제 스페인의 왕의 도움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고요.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무지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선원들은 여전히 평평한 지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서 먼 바다로 나가면 배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을까? 너무나도 널리 펴져 있는 이야기는 사실 현대에 만들어지는 오해에 불과하다. 사실 그 당시에도 콜럼버스 시대에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선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이었고, 그들이 이제 다 그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콜럼버스 선단의 선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로 너무 멀리 나갔을 때 물과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귀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결국 이제 뭐 식민화 노예가 되고 관리 부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콜럼버스는 왕실에서 보낸 조사관에게 체포돼서 쇠사슬에 묶여 기고해야 됐다. 그런 얘기예요. 콜럼버스의 사업은 성과 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이중의 목표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는 지배자의 훈을 받아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 거기서 아시아와 세계와 지상 낙원을 발견하고 돌아왔으나 그 자신이 깨달은 인류 구원의 신적인 계획을 국왕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국왕은 또 그 다음 또 그 황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십자군을 조직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라곤 가문 출신의 스페인 국왕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며 자신은 그런 대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조력자였다. 자, 이래서 이런 특이한 사고는 단순히 콜럼버스 개인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거나 심지어 그의 광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대까지 이어지는 유럽 기독교 전통,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의 강국의 자료집과 이어진 특별한 종말론에 호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더 이렇게 서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콜럼버스의 또 다른 모습과 심성세계. 왜 콜럼버스는 어둠의 시면 같은 먼 바다로 돌진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황금을 찾아 이제 그런 향신료를 찾아 이제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노예를 삼고 여러 가지 편견도 퍼뜨리면서 시대력을 이제 식민지화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왜 그토록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문명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최선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대서양 항해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콜럼버스를 보는 시각은 신화적이거나 역으로 우상 파괴적이었으며 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를 보는 시각은 이데올로기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지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종교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행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이제 단순히 탐험가라는 명칭으로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오면서 이 콜럼버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다. 이때는 이제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페미니즘, 생태운동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악당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 파괴약탈, 잔혹한 지배를 시작한 인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콜럼버스를 근대를 전 선구자로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반대로 그걸 무조건 악마하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정치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확실한 사실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그를 보는 시각을 다시 정립해 보려는 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콜럼버스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특이할 인물이지만, 그의 생각이 유일무이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의 생각 역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심성세계를 속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신제력과 식민지 개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왕과 실제 그 탐험을 한 탐험가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결과로 변질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제3세계 시민국가를 지배했던 그런 사건들을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세의 그들의 내면의 심적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글씨한 독서 기자였습니다.